뭐 민생은 많은데 갑자기 민생 국방이 뭐요?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는 길에는 민생 국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특별히 국방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게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왜 국방이 민생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 네 분 초대 손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자, 그럼 순번은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서 박사님부터 먼저 이렇게 쭉 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박사님, 네. 국방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이제 사관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제 국방론 하면 네. 그것도 얘기 하나 있어요. 대부분은 국방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총 쏘는 거요, 때려 부시는 거요, 폭파하는 거요, 공격하는 거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제가 거꾸로 때려 부시지도 않고 파괴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게 국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사실 국방이라는 것은 나라를 이제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킨다는 게 뭡니까? 싸우지 않고 평화를 구가하면서 번영을 향유하자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국방이란 평화보다 강한 국방은 없다 아니에요.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거, 이게 최고의 국방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강력한 전투력, 강력한 힘, 그리고 정말 한번 싸웠다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계략과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으면 이게 이제 국방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처럼 써먹을 기회가 없는, 써먹을 일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나는 국방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관세음보살. 제가 이제 예전에 제동님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제동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국방이 안정돼야 정치도 경제도 부흥한다. 안정되고 부흥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좀 취지를 좀 속내를 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결국 국방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못 느끼고 편안하게 살고 그다음에 뭐 간의 경제부터 국가 경제를 잘 일으켜서 번영을 이루는 게 그게 안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국민 안보란 말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제가 이걸로 비유를 들면은, 자,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이 병을 튼튼하게 만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만 튼튼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물이 깨끗해야 돼요. 그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국방이 아니고 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게 국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의견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국방이 안 되실 때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우리 서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데요. 전쟁 중에서 제일 하책이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하책 중에 하책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거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6.25 때 전쟁 피해로 한 200만이 죽었거든요. 그 나머지 우리 산업시설 이런 거 완전 잿더미가 됐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불안하고 또 피난하고 그 추위 엄동설안에서 떨고 그다음에 생사가 뭐 언제 내가 이렇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국방이 좀 튼튼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책 중에 하책이 싸워서 이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중책이라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중책인데 그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구축된다. 평화가 구축됐을 때 정말 국방이 튼튼하게 됨으로써 평화가 구축됨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평화롭게 전쟁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민생에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다. 외국 투자가 많이 몰려든다. 또 많이 몰려들게 되면은 그 투자를 받아서 그걸 또 우리가 재가공해서 또 수출하고 수출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럼 뭐 G7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금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이 우리가 튼튼하지 않을 때는, 불안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경제고 민생이고
사이고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국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질문, 우리 네, 네. 이제 다 이제 예비역 출신들이시니까 힘이 생기면 네, 이게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거 망- 유혹이죠. 네. 어. 망치를 든 사람 그렇죠, 예. 눈에는 때리고 목- 싶죠. 목만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 사실은 뭐 아주 오래 그리스가 완전히 몰락했던 길은 바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아주 그냥 가열차게 싸워서 또 폭삭 망했잖아요. 그럼 그게 힘이 있으면 뭔가 좀 때리고 싶고 막 이럴 때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방지하고 그런 걸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해안들이 좀 필요한데 그건 우리 오 교수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네, 정말 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들이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복싱을 배울 때가 있어요. 아 복싱. 네, 복싱을 배워서 그걸 보면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남과 그것이- 싸우기 위해서, 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를 보호하기. 그렇지. 네. 내가 복싱. 그래서 네, 진정한 맞습니다. 국방은 남과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게 국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악으로 깡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만의 그런 어떤 국민 정신과 그런 튼튼한 그 안보 의식 이런 것들이 결부돼야지만 국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힘이 있으면은 누군가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고대 로마가 이제 격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평화를 논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전쟁을 많이 통했는데 많이 침범을 받다 보니까 정말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네, 대비를 해야 네, 된다는데 아까 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우리는 국방은 보험이죠, 보험.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국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사관 학교 교육을 받다 보면 네.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아침마다 네. 일어나면 싸울 생각을 해요. 소리 지르고 전투 수칙, 전투 그래서 수칙에 치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싸움을 해보나 하는 어. 생각을 주입을 받고 아 그래요. 그것이 군인의 덕성으로 이제 음. 생각하게 만들고 오늘 밤에 당장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뜻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군인이라고 네. 생각.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건 맞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즉각 투입될 수 있게. 그다음에 그게 체질화되니까 이제 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야, 내 힘을 한번 써먹을 기회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어저께으면 제가 저 초급장교 때 맥주 2병을 사들고 PX에서 사들고 인사장교를 찾아갔어요. 네. 어디 파병 있다는데 나 좀 보내줘. 싸우고 싶어. 아유, 진짜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뭐가 오. 운명이 잘못돼가지고 저는 선발이 안 됐는데 네. 가고 싶어. 네. 그래 비옥에 앉아서 야 일단 맥주부터 따봐. 그래서 한잔 들으니까 사실은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할당이 오긴 없는데 대기 명령이라서 예. 갈지 안 갈지 모른대. 그래서 결국은 파병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때가 80년대 레바논 파병이 아. 아마 거론되고 있을 시절이었는데 이렇죠. 이제 군복을 입고 있으면 싸우는 게 아주 정말 소망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군단장쯤 되고 별을 3개, 4개 달아봐. 어마어마한 조직화된 병력 있잖아요.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고 이런 유혹 받으시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군단장까지 하고 나오면서 네. 사실 야 내가 군인 맞아? 전쟁에서 싸우고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군생활 네. 했다는 게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싸우지 않고 무사하게 전역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돼 있다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서 있죠. 네. 그게 또 네. 목계지덕이란 말이 있어요. 네. 이제 중국 목계지덕, 이렇게 음. 나무로 만든 네. 닭의 덕인데 네. 그게 기성대라는 사람이 투개 닭 싸우는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왕이 훈련을 시켜요. 닭을 딱 줘요. 그랬더니 얘는 막 혼자 있을 때도 싸우려고 막 기틀을 하면 잘 됐네 줘. 아니 10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0일 뒤에 가요.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조용히 있는데 상대방 닭만 나타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네. 잘 됐네 줘. 아니 10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갔더니 그래. 지금은 다른 닭이 건드려도 전혀 대응을 안 했습니다. 아. 이제 훈련이 됐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진짜 무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칼을 참고 안 뽑고 빼자고. 뭐 빼야 할 딱 그 순간에 한 번 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수의 안보관은
수시로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게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네. 계속 며칠에 아무 때나 싸우래. 예. 근데 싸울 사실-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사실 그 가식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복합체가 있어서 네. 이제 그 군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렸지 않습니까? 네. 지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에도 사실 걔네들만이 무지하게 돈을 벌었는데 우리가 지금 국방이 민생이고 민생이 국방이다라는 얘기를 좀 할 때 그러면 이 군수 산업이나 이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이 민생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어떤 뭐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 누구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 입장이 있는데 그래도 군수 네. 방산 산업이 지금 그래도 발전이 돼서 지금 거의 세계 탑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주 지금 K9 세계적으로, 자주포 예.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던데요. K9, K2 전차,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사일 같은 거, 전투기 같은 거 이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함정들도 뭐 워낙 좀 뭐 잘 만들고 있죠,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수출 기능 네. 많이 좀 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 이게 장비를 한번 모델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게 한 30년 동안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거기에 그 딸리는 그 수리 부속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생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경제력을 또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저희 우리 한국의 그 방위 산업은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군사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이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유럽 같은 데는 사실은 이 방위 산업이 그전에는 상당히 우수했지만은 한 40년 동안 그 평화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방위 산업이 전부 다 이제 아웃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국의 어떤 이제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무기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급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이 가능하니까 또 가성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제 방산 이런 네. 여러 가지 무기들을 유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사가고 있죠. 그런데 유럽도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는데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을 다시 재건시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 인력, 그 다음에 생산 라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종사하는 그 종업원들 이런 분들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는 한 30년 동안은 방위 산업을 하는데 세계적인 어떤 그 우위에 무뚝 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네. 이제 꺼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국방 관련 쪽 뭐 이렇게 군사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뭐 여러 책도 보고 하는데 지금 사실 그 한국 그 전투기 네, 굉장히 저렴한데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네, KF-25. 그다음에 뭐 K2 전차, 네, K9 뭐 네. 자주포, 그다음에 뭐 포탄 생산 네. 이런 능력이 대단한데 근데 사실 저는 이 동북아 평화 그 역학관계에서 전 주한미군이 남한에 있는 거 저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때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진정한 이 국방은 평시작전권도 그렇고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가져야 주체 대 주체로 만나야 그래야 한미 뭐 동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체 대 주체가 만나가 아니고 주체와 객체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어떤 국방이나 그리고 이 전시체제, 이 작전권, 그다음 뭐 한미 동맹,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그런 좀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민생 국방으로서의 길이 아니겠나. 실제로 저희가 작전권이 없는데 언제든 미군이 요청하면 뭐 파병을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그동안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만나는 그
뭐 군인분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주국방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다음 정권에서 이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어떤 해법이나 뭐 대안이 있으면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게 이제 전작권 문제인데 네. 결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잖아요. 네. 전작권을 과절하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많으면은 그건 당연하게 정부에서 힘있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건데 3년 전에 제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때 막 그 전작권 문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전작권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드님을 키우시고 네. 입주 과정교사,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입주 과정교사가 집에서 얘를 가르치고 있다. 주한미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험을 볼 때 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느냐, 가정교사가 시험을 봐야 되느냐. 지금처럼 가정교사가 시험을 보면은 그 아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 맞네요. 전작권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예.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능력을 업시키기 위해서 네. 가져와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실제로 스스로 군사력을 움직일 수 없는 나라가 그게 나라냐?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아주 다행스럽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92년도였던가요? 이때까지 이제 전작권 환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네네. 그게 이제 추진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한테 좋은 작품이 넘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과 잘 지내는 게 좋고 그게 기득권이고 또 거기에 맡겨놓고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걸 누리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그게 늦춰지면서 네.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전투를 할 수 없는 국가로 머물고 있는 거죠.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서 박사님이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십니다. 사실 고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이 기득권 카르텔이 정말 완악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국방 능력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능력이 있어야지 또 전작권을 그렇죠, 우리가 예. 전환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능력이 있을 때 또 국민들이 네. 마음 신뢰하고. 먹고 전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좀 패션 마크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주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뭐 정보력을 강화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핵심은 저는 군복 입은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병사 봉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봉급을 인상시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군복 입은 분들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수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수한 자들이 우리가 구성이 됐을 때, 조직이 됐을 때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군복 입은 분들이 자랑스럽느냐? 제가 볼 때는 캐션 마크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군에 정말로 이번에도 우리가 내란 사태에 쿠데타를 하면서 우리가 군인들이 개입돼서 군인들의 명예가 많이 실추됐지만은 이런 모습에 군인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복 입은 분들이 자랑스러운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만이 자주국방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사력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6위 군사력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우리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뭐 이루어진다면 오랜 기간 동안 된다면은 여러 가지 뭐 전투 근무 지원, 그 지원 능력 이런 것들도 장기간 됐을 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작권 전환도 굉장히 유심하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전 지속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준비가 됐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주국방 능력에 대해서는 좀 캐치마크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로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첨단 이제 과학기술 AI를 접목시켜서 가는 첨단 과학기술 무기체계를 과학기술 접목시켜서 발전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력은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는 무기 체계가 가야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로봇, 무인들이 전쟁하는 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AI를 접목시켜서 가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자주 국방 차원에서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장군님은 워낙 높이까지 가신 예, 분이라 예. 조심스럽게 아, 워낙 높이 있거든요. 능력에 대해서 지금 네,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우리 그 전반부의 방송에서 북한의 네. GDP의 2배가 네, 넘는 네, 국방비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쓰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쓰는 게 아니고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디가 매몰 뭘 했길래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방비에 관한 한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 증가율을 8.4%까지 최고로 많이 올려놨어요. 올랐어요. 네. 그랬는데 그걸 뒤에 두 번의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6%, 5%, 4.4%까지 내려놨어.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다시 7%도 끌어올려놨더니 이놈의 윤석열 정부 들어가죠. 다시 4%대로 끌어내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을 받는다 그러니 군인들이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팔지 않는 네. 정부기부터 포함해가지고 다 사줬어요. 그러게. 다 사줬어요. 그건 민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아까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평가를 해가지고 한국군이 지휘할 능력이 되냐는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네. 자 연합사가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되고 저쪽 대장은 부사령관이 되는 그가 하나밖에 안 바뀌고 연합사라는 조직은 다 살아있는데 그 쉬운 문제를 자기가 내가지고 자기가 보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뭐 시험 문제를 한국군이 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군도 반성해야 될 게 정말 작전을 한다고 아까 제가 학생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공부를 하잖아요. 네. 내가 전작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군인들이 작전을 생각하는데 네. 한국군 대장은 그럼 작전 생각 안 하고 의전하고 행정만 생각했냐? 네. 막 그렇게 국민들이 한국군 대장을 못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도 장교들도 각성해가지고 전작권 작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평상시부터 제도님,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예. 제일 골 때린 얘기가 뭐냐면 예. 골프 잘 쳐야 별 단다고 그랬어요. 아이 그렇진 않아요. 아닌가요? 저 못 쳐도 잘하는데. 아, 저기 바다니까 골프장이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 계백 장군인데 계백 장군. 아니, 계속 잘 백타 쳐도 치는 못 따랐어. 장군. 잘 쳐도 못 따랐어.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자주국방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재들을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야 된다 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군이 정말로 정상적이고 정상적으로 강한 군대가 가려면은 정말 우리 이재덕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더 이렇게 진급을 시켜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네. 인재들을 뽑아서 진급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기 라인을 진급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네. 뭐 청와대를 그다음 용산을 바라본 사람들이 진급하고 뭐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진급하고 이런 진급체가 되면은 네.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는 아니, 거죠. 저기, 그런 얘기가 되니까 네. 골프 잘 치면은 진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갔는데 네, 맞습니다. 2등 한 놈이 진급하고 네. 1등 한 사람 옷 벗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군이 불신뢰하는데 가장 군인들끼리 불신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예. 2등 한 사람이 골프를 맞습니다. 잘 쳐갖고 진급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래서 오늘 막 이야기 나온 김에 아니 근데 이제 목사님도 신도 중에 예. 목사님을 잘 따르는 신도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다 좋아하면서 다 좋아요. 두루두루. 심지어는 저 뒷담화 까는 사람까지 다 좋아합니다. 자, 이제 점점 우리 이야기 시간이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서울의 소리가 이런 걸 기획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진짜로 민생 안보, 민생 국방, 그래서 우리 병장 제대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국방이 좀 이렇게 되면 민생에도 우리 삶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다음 정부에서는 네. 다른 게 아니라 뭐 K 국방, K 안보, 뭐 지금 그거를 외치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무조건 믿고 싶고요. 네. 어쨌든 변화를 너무 필요로 하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는 정말 예전에 부태타에서 그 군사적인 물리력이 동원됐다면은 요 윤석열 정부는 그 군사적에다가
예, 그쵸, 예. 어떤 구태타까지 일어난다는 제도적인, 거예요. 예, 예, 맞아요. 법 지위까지 이게 무너뜨려가지고 이번 다음 정권은 이거를 뭐 그야말로 보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면교사 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정도에서 네. 끝나고 불행 중 다행으로 해서 정말 자주적인 K국방, K안보를 이렇게 세우면 정말 우리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얘기했는데 뭐 검사장 시절인가 내가 육사를 갔더라면 쿠데타 했을 거야. 그러니 그게 네.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음. 자기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수단으로 애초에 네, 네. DNA 속에 있었다는 거야. 네, 맞아요. 네. 내가 육사 갔으면은 지금쯤 쿠데타를 했을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국방이 제대로 됐겠어요. 아니, 부동시라고 군대도 갖다 주지 않는 내 사람이 손아귀에 부동시라고 꽉 하고 쥐고 있는 말이 내 되겠습니까? 의도대로 저 무력을 맞습니다.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엿봤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이게 국방이냐고. 그러니까 군을 우습게 본 거죠. 정말 우습게 예, 예. 최대의 희생자는 나는 군이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 네, 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민생 국방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민생하고 국방은 무슨 관계지? 국방은 돈을 투입해서 없애는 조직이고 민생은 이걸 이제 흐르게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잘 살게 만드는 네. 거잖아요. 이게 충돌할 것 같지만 네. 국방이 잘 되면 민생이 보장된다. 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조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접경 지역에서는 군인이 고객이에요. 예, 예. 경제, 지역 경제를 또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우리 군부대가 이동하면 동네 하나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멸의 위기. 이런 것도 좀 그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그런 것도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민생 국방이 아니겠는가. 물론 튼튼한 강한 군대, 또 강한 군인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어울려 살고 서로 균형 잡혀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좀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요. 네. 왜 적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네. 이 보수라고 하는 국힘을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렇지 말해요. 그러게요. 저도 이해 아니, 못하겠어요.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분들이 하잖아. 그럼 평화가 됐을 때 적경지역에 있는 삶이 있잖아요. 더 풍요롭게 되고 그 지역에 뭐 군인들도 나와서 돈도 좀 쓰고 뭐 이렇잖아요. 애박도 네. 나오고 애출도 나오고 면회도 나오고. 그럼 뭐 비상이 걸려 긴장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박도 안 나오고 휴가도 안 나오고 면회도 못 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금강산 속초를 통해서 네, 우리 네. 금강산 고성, 갔을 때 네. 고성에 거기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금강산 가서 구경 와가지고 속초에서 하룻밤 자면서 거기서 식사도 좀 하시고 네. 또 오실 때 오징어 한 축도 좀 사오고 막 이거 돌잖아요.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왜 저 적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왜 저 우리 평화를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많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심리학적인 네.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음. 매일 위협을 네. 느끼고 네, 그쵸. 또 위협을 주입받고 음. 이러면은 안정을 시구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변화를 생각과 네. 변화를 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현대사 정치사 중에도 나라가 이 컨트롤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북한을 그렇죠. 이용해. 그걸 이용했잖아요. 그 소위 총풍이라는 게 네, 그래서 네. 나온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도 이번에 돈 갖다 주고. 12.3 때도 네. 뭐야 외환의 시도가 있었잖아요. 외환. 맞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그 위협을 만들어낸 유도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라 보수가 이협에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정권을 잡으려면 무조건 이협을 해야 되고 방금 나장군이 없는 위협도 만들어내야 돼. 예, 나장군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세적으로 민주진보 계열의 정당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는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정당인데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을 위한 꼭 우파 정당을 찍어요. 네, 맞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바뀌면 복잡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그 제임스 길리건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왜 1900년부터 2007년까지 107년의 미국 역사를 하면서 예, 예.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 때 폭력 사태와 자살률 이걸 비교한 그 책이 있습니다.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임스 길리건에 의하면 그 공화당은
자기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아니면 인종사태. 오히려 인종사태를 정교 유발해서 문제에 맞- 그래서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착취하는 과정으로 그 정권을 잡는다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시대, 국민 주권의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마 다른 어디에서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민생국방. 오늘 우리 서 박사님이 민생국방 얘기하는데 제가 이 딱 제목 보고 너무 좋다. 아유, 앞으로 이 훌륭합니다. 네, 민생국방 아주 잘하셨어요. 국방을 역시. 위해서 우리 최고예요. 저희 그 새로운 민주정부 전 제가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번에 정권 교체됩니다. 그러면 이 정권 교체 이후에 그러면 이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정부가 어떤 국방 정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국방 정책을 해야 우리 엄마들이 편안하게 아들을 그 군대 요즘 딸도 군대 보내던데요. 딸들 많이 예, 가요. 딸들도 많이 가요. 아들, 딸들을 군대로 보낼 수 있겠네요. 요런 얘기를 좀, 거의 이제 다 온 것 같아서,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좀 제가 화두를 좀 꺼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자주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 측면도 정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네. 우리가 또 국방력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이 좀 강화되려면은 우리 군의 어떤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병역 문화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은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혁신을 좀 시켜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인권 문제는 군대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뭐 네. 시민단체라든가 그 외부 기관이 들어가서 감사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솔루션 뭐 해법도 네. 찾아보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 제가 말씀 중에서 있었지만은 정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만이 정말 국방력이 좀 강화될 수 있지 않나.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DMZ는 영어로 네. 하면 뭡니까, 박사님? Demilitarized zone. 전 저는 그 DMZ를 딜라이트 MG로 바꾸고 싶어요. 딜라이트. 네. 네. 병영 생활하는 병사들이 복지도 좀 미군까지 맞습니다. 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교육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육사나 국방대학교 군인 출신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각 전방에 좀 지원을 해가지고 네. 이 장병들이 군대에 복무하면서 좀 학점을 딸 수 있는 체제로 아, 이렇게 교육부하고 네. 그 제도를 만들어주면은 18개월 동안에 몇 개 학점이라도 따고 나오자. 저는 그런 제도를 좀 바꿔주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잘못 저희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려면 우리 사병들, 네. 요즘 사병이라고 그러네요? 뭐라고 그러죠? 일반 병이라고 그러네? 일반 병사들 일반 병사들이 보니까 요즘은 대학을 가도 그냥 얼기설기 가더라고요. 놀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체계가 되면은 네. 되게 그 학교에서 뭡니까 교양 마치고 네, 가는데 네, 그렇죠. 군대 군대 가면 얘가 교양을 무슨 군대에서 가서도 이수할 수 있다 하면은 얘들이 학교 다닐 때 전공이나 이수 과목을 바꾸겠죠. 그러면 18개월에 최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네.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18개월이면 뭐 3학기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뭐 적어도 뭐 한 20학점 따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사관학교 같은데 군인 출신 교수들이 많은데 그런 민간인 출신으로 바꾸고 그럼 또 군 출신 교수들은 갑자기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 군인 출신 교수들을 그렇게. 우리 부대 네. 그 소양 교육에다 투입을 하자. 근데 보니까 사관학교에 보면 그 교수님들도 다 군인들이 많이 오죠. 군인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것도 많이 이제 바꾸자는 제 후배도 해군 사관학교 가더니 나중에 갔더니 해군 사관학교 무슨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참. 왜 군인이 군인을 가리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민간이
또 군인을 또 가르치는 것도 좀 다르지 않을까? 저 역시 뭐 사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네. 평생 거기서 움직일 수 없는 운명을 한때 그렇죠. 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군인이 군인 가르치는 것보다 네. 비군인이 군인 네. 가르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네. 그 자리를 다른 분한테 드리고 이제 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 제가 사표 내고 어, 그랬더니 사표 내니까 나중에 후회하기 없기 네. 후회하기 않는다고 그 각서 쓰라고 어. 하더라고요. 각서를 써요 또? 아니 나중에 교수직은 원래 나 다시 주장하면 네.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가능하니까 아. 그건 자격의 문제지 네. 직책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내가 내놓는 과정에 그럼 내가 서약하고 그 서박사님 같이 이렇게 사실성이라 하시는 예, 분이 있네요. 나갔다가 예. 다시 들어오고 써도 되잖아. 뭐, 왜냐하면 들어오면은 또 다른 교수 한 명이 또 예. 자리가 잘 비워줘야 그렇지. 되니까. 그런 측면이 이재동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병사들의 그 학점 문제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시도를 좀 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교수도 직접 가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군들은 이제 자원 입대지 않습니까? 입대하면은 여러 가지 네. 혜택들이 어마만큼 많고 또 나중에 복지도 좋고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군에 입대하는 우리 병사들이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은 네. 내 인생에서 손실이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다. 네, 네. 내게 정말로 득이 되는 그런 네. 기간이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혁신을 해야 되죠.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네.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바로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상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혁신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사관들이 정말 전역을 해서 또 장교들도 마찬가지 한참 일할 나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의 아, 예. 사회에 나와서 또 네. 재취업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정부에서 큰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우수 자원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분들이 또 해외 나와 군 또 나와가지고 또 취업을 해가지고 또 내 그 인생이 또 후반이 또 보장이 되고 이런 것이 돼야만이 또 좀 뭐 국방에 좀 상당히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국방력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 인재들의 육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눈 부동시, 때문에 부동시. 부동시. 때문에 군대 안 갔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은 자폐증 환자도 보니까 군대를 가요. 예. 자폐증 환자 중에 특이한 그 성능 있잖아요. 사진을 쭉 이렇게 예, 정보에 예.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 자폐증 환자는 사진의 변화를 너무 잘 알아요. 보여. 어제 찍은 사진과 오늘 찍은 사진. 우리 일반인은 몰라요. 예를 들어 그쵸, 예. 군대 쓸 수가 있고 몸무게가 작고 키가 작으면은 키갑이나 그렇죠. 우리 네. 고속정에 타면 네, 되는 거고 네. 저는 여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뭐 드론 띄우고 맞습니다. 이러는데 전부 다 그 무조건 일단 군대는 다 가대 나와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민간 군사기업 미국은 물론 외국에서 전쟁을 할 때 민간 군사기업을 쓰는데 자 우리가 후방 부대 경계를 갖다가 PMC 맞습니다. 맡긴 달아주고 군대에서 제대한 장병들이 거기 우선권을 주면은 네. 나오자마자 PMC에서 예를 들어서 군수 수송 이런 네, 데서 네. 다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PMC 그 민간 군사 기업을 좀 다음 정부에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그렇습니다. 민간 군사기업. 예, 미국은 네. 물론 그 PMC를 쓰면서 전쟁을 네. 쉽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예. 그것을 또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네. 그 기업에서 돈을 벌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것만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에 이제 그 전투 근무 지원이라고 그래요. 네네. 본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투에 전- 참여하지 네. 않고 이제 지원하는 네. 그 기능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식을 된다든가 식사를 해서 보조한다든가 무슨 복지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인력과 이제 네.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걸 없애자, 줄이자, 음. 매주 주자 그러면 대개는 군인들의 논리는 야 전투 시에 어떻게 하려고, 전시에 우리 어떻게 하라고, 전쟁 시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래의 전쟁 환경이 완전히 고지에서 뭐 치열하게 음. 고지를 뺏고 빼앗고 밀리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상의 생활이 국민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전략적 타격만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실제 전시 동원계획도 있잖아요. 네. 그럼 평시부터 쓰는 거잖아요. 예, 이제 다 왔는데 그 가끔 어떤 분이 우리 서울의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제가 하나 제안 드립니다. 정권 잡으시면 이런 분들 주변에 좀 국방 전략 자원으로 좀
초빙해서 좀 써주세요. 네, 그렇게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오늘 아침 되게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 파주 오두산, 물론 통일전망대 가서 전망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그 마음도 있지만, 오며 가며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주제는 이제 물론 민생국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더 이야기하고 더 구체화되고 섬세하게 터치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사실 이제 여기 여의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의 소리 이동 스튜디오는 또 대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좀 내려야 되고 네. 어떤 약속을 확실히 드리지 못하지만 초심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고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제 국방대안 민생 국방을 이야기하는 그런 또 앞서가는 방송으로 좀 거듭나야겠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서울의 소리 후원과 지지 격려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오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안 드려서 죄송한데 아니 예, 어쨌든 다음 기회에 네. 우리 하여튼 서울의 소리 여성 행사가 없어. 여하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세 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제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요. 네. 우리 오 교수님이 끝으로 오늘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개개인의 그 국민들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린이들도 알겠지만 나그네 옷은 바람이 벗기는 게 아니라 네, 햇빛이 그렇죠. 벗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구태타나 이런 비상계엄 없이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안전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우리 그래도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우리가 운전할 때 현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목적지 방향이 나옵니다. 네, 우리는 맞습니다.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4대 강국이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정확한 현재 위치를 보면은 다음 미래의 방향은 누가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장군님. 미래를 위해서는 바로 이재명 후보가 가야 된다고 말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만이 민생도 그다음 경제도 다 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다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 우리 서울의 소리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범고래 타고 제가 감격했습니다. 킬러 웨일 이거 아주 대단한 혁신이군요. 네. 지금 제가 잘 모르는 그 유튜브 방송계에 아주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제기한 이 네. 민생국방, 민생과 국방 간에는 아주 정교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서 이야 우리 할 얘기가 있구나 하는 희망을 오늘 발견하고 가슴이 뜁니다.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나상홍 장군님, 이병록 제동님, 서남열 박사님, 그리고 오진영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민생 국방을 이야기하는 최초의 방송, 우리 서울의 소리와 함께 늘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또 운전하시는 우리 건설신문국 우리 서 대표님 또 같이 우리 있는 두 분의 스태프들, 김 부장님, 그리고 김 기자님, 이렇게 너무 좀, 고생들 하시고, 또 이제 또 먼 길 또 가시는데, 여러분 가시는 길에도 늘 응원해 주시고, 저희 서울의 소리가 6월 3일 정권 교체를 끝내고, 서울의 소리가 힘차게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의 시대를 앞장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